네, 안녕하세요. 이번 발표를 맡은 레벨업의 문현경이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주제는 이제 저희가 백엔드 AI에서 컨티듰이라는 게 있어요. 이제 뭐 이번에 새로 공개한 건데 이제 그걸 이용해서 저희가 이제 AI 프로덕트를 만들면서 이제 그 있었던 시행착오나 뭐 어떤 라이브를 썼는지 어떤 개발기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제품 이름은 이제 AI 돌이고요. 요거는 이제 제가 GPT로 만든 캐릭터입니다. 지금 저희 NFC 받으시면 뭐 이름은 제가 별로 관여를 안 했다는 걸 좀 얘기 좀 드리고 싶고요. 저희는 AI 돌인데 사실 의미는 디플로러블 옴니미디어 랩입니다. 뭐 이렇게 하고자 했던 거는 이제 저희가 백엔드 AI에서 보시면 이제 인프라나 트레이닝이나 뭐 인퍼런스나 이런 것들을 하는데 이제 사실은 지금 현재 그런 모델들 여러 모델들을 이용해 가지고 자기들도 이제 여러분들 자신만의 GPT 앱이나 이런 것들을 개발하고 싶은데 이제 그런 것들을 어떻게 개발할지를 뭐 가이드해주는 앱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백엔드 AI 컨티듰이랑 강력하게 결합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좀 이따 백엔드 AI 컨티듰을 좀 소개를 시켜드릴 거고요. 뭐 이렇게 글을 썼는데 이제 여러분들이 백엔드 AI나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여러 모델을 서빙하고 있을 때 이런 것들 되게 간편하게 써서 여러 모델들을 잘 활용할 수 있는 챗GPT를 만드는 개발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 표를 보시면 조금 더 이해를 하기 쉬울 것 같은데요. 이제 구글이나 오픈AI, 엔트로피, 버셀은 이제 자기가 이제 앱은 없지만 서비스는 없지만 사실은 좀 레이어형 상으로 비슷해서 제가 집어넣었고요. 그래서 사실 밑에서부터 보시면 이제 모델 서빙은 이제 뭐 구글이나 오픈AI 같은 경우는 자체 모델 서비스를 하고 있고요. 저희 같은 경우 이제 백엔드 AI 쓰시면 모델 서빙을 하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엔드 포인트로 접근해서 이제 LLM에 프롬프트를 던져서 결과를 받아야 되잖아요. 그때 이제 백엔드 AI 컨티뉴um 쓰시면은 유니파이드된 엔드포인트 하나의 URL에 모델을 서빙하고 있는 모델들을 넣으셔가지고 이제 그 모델과 통신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AI 돌은 그 위에 올라가는 어플리케이션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럼 이제 저희는 이제 그런 걸 이제 AI 네이티브 어플리케이션을 부르는데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정의를 약간 좀 알고 가면 좋을 것 같아서 얘기를 좀 드릴게요. 이제 기존의 어플리케이션에서 뭔가 AI를 붙인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아예 AI를 중심에다 놓고 개발하는 방식을 얘기합니다. 그 특징이 뭐냐면 이제 당연히 내추럴 랭귀지나 아니면 비주얼 인풋을 이용해서 입력을 받아서 모델로부터 결과를 얻는 걸 얘기하고요. 그래서 기본적인 어플리케이션의 아키텍처는 프론트엔드 앞에 입력을 받아주는 부분, 그 다음에 API 부분, 그 다음에 실제 모델 부분 세 개로 나눕니다. 이 그림 같은 경우 아까 이전 그림 생각하시면 편한데요. 그러니까 프론트엔드는 아까 말했던 앱이 AI 돌 파트가 되겠고요. API 쪽은 컨티뉴um, 그 다음에 LLM 쪽은 백엔드 AI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그냥 챗봇이냐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건 뭐 이제 지금은 당연히 챗봇과 같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없다고 저는 생각이 되고요. 굳이 이제 좀 잘 정의를 하면은 제가 생각하는 정의는 AI 네이티브 어플리케이션은 이제 단순한 챗봇이 아니라 그 LLM 모델을 통해 가지고 어떤 아티팩트를 만드는 그런 어플리케이션을 얘기합니다. 뭘 만들어줘. 혹은 챗도 아티팩트의 일종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내가 이런 질의를 했을 때 어떤 응답을 받는다든지 코드를 만들어줘 했을 때 이제는 챗봇 같은 경우는 이런 코드 만들어줘 그러면 그냥 텍스트로 쭉 보여주지만 실제 우리가 이제 최신의 챗GPT나 혹은 구글 AI 보시면 실제 익스큐티브를 실행 가능하고 뭔가 다룰 수 있고 그다음에 저장 가능하고 이런 형태로 나뉘는 거 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LLM의 경우에 아티팩트는 뭔가 컨텐츠 자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의를 하면 이제 네이티브 랭귀지나 비주얼 인풋을 통해 가지고 그런 컨텐츠를 생성하는 그런 어플리케이션을 우리는 AI 네이티브 어플리케이션을 부를 수 있겠죠. 대표적으로 보시면 클로드 써보시면 이제 거기에 아티팩트라는 메뉴를 쓰시는 분 계신지 모르지만 거기 들어가 보시면 굉장히 동작하는 어플리케이션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다음에 대표적으로 지금 제일 잘하고 있는 거는 제가 봤을 때는 구글 AI 스튜디오인데 죄송합니다. 그리고 AI 돌 같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예제를 좀 보시면 이게 이제 클로드에 있는 아티팩트고요. 오른쪽에 보시면 그 랭귀지 튜터 앱이 실제 저기서 동작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모델로 통신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AI 스튜디오 같은 경우는 지금 굉장히 다양하게 많죠. 챗뿐만 아니라 그림도 만들어주고 그다음에 팟캐스트라든지 비디오도 되고 이미지 생성도 되고 그걸 모두 저희는 챗 인터페이스를 네이티브 랭귀지 통해서 생성할 수 있습니다. 이건 제미나이고요. 그다음에 이거는 저희가
스타트업이다 보니까 디자이너가 없어요. 그래서 저희는 VJ를 통해 가지고 대부분의 어플리케이션 디자인을 의뢰를 했고요. 그래서 VJ를 굉장히 잘 썼습니다, 이번 어플리케이션에서. 그러면 이제 AI 도를 이제 어떻게 만들었는지를 한번 설명을 쭉 드릴게요. 이제부터는 이제 약간 개발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런 거 이렇게 개발했고, 그래서 다소 좀 바로 이해 안 되는 부분도 있을 수 있는데, 혹시 이해 안 되시면 뒤에 가서 저한테 질문해 주시면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근데 또 테크 스택은 보통 Next.js, 그러니까 버셀에서 있는 걸 대부분 썼습니다. 그래서 레퍼런스가 사실 오픈되어서 뭔가 어플리케이션 풀스택으로 만들 수 있는 건 사실 현재는 제가 봤을 때는 뭐 각각 벤더들이 만든 그 모델 벤더들이 만든 SDK 외에는 사실상 없고요. 전무하고 그래서 랭체인 이런 거 외에는 없고, 그래서 저는 그냥 사실 또 버셀 걸 좋아하기도 해서 개인적으로 Next.js, 그다음에 AI SDK도 혹시 그 여러 프로바이더들의 모델 통신을 다룰 수 있는 라이브러리입니다. 그다음에 최근에 나온 게 이제 AI 엘러먼트라고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버셀에서 자기들이 V0나 이런 서비스를 만들면서 만든 노하우를 잘 정리해서 만든 테일윈드 기반의 UI CS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당연하게 백엔드 AI 컨티뉴움을 썼습니다. 그래서 유니파이드 엔드포인트 써서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모델을 사용할 수 있고요. 그래서 그런 앞에서 언급한 앱들의 특징을 보시면 바로 눈치챌 수 있는데, 채창이 당연히 있습니다. 당연히 네이티브 랭귀지를 입력을 해야 되니까 채창이 기본이 되는 거죠. 그 얘기는 뭐냐면 AI 네이티브 어플리케이션을 만들 때는 당연히 채창을 먼저 만드는 게, 프롬프트 창을 먼저 만드는 게 기본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해야 되고, 그다음에 챗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릴게요. 챗 같은 경우는 제가 생각할 때는 이제 모델을 다루는, 그다음에 아티팩트를 얻는 가장 중요한 수단입니다. 저는 웹 개발 꽤 오래 했는데 이런 약간 기시감이 드는 게 뭐냐면, 옛날에 웹 2.0 나왔을 때 AJAX 나왔을 때가 지금 상당히 비슷합니다. 이전에 AJAX 이전에 서버에서 그냥 컨텐츠 받아서 있던 웹페이지에서 AJAX가 나와서 막 HTTP 통신을 해가지고 클라이언트 쪽에서 막 처음에 개념도 이해도 안 가고 막 에러 처리도 힘들고, 막 레스트풀은 뭐고, 레스트풀 개념도 처음에 없었죠. 막 제이슨도 아니었죠. 막 그런 거 포스트는 뭐고, 왜 포스트에 바디에 막 넣어야 되고, 이런 것들 막 시행착오로 막 겪었을 때 와 비슷한 경험을 저는 지금 했어요. 그러니까 챗을 프롬프트를 어떻게 했을 때 결과가 달라지고, 메인 모델 써야 되고 뭐 툴 모델 따로 써야 되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지금 AI 네이티브 어플리케이션 같은 경우에는 약간 챗이 정확하게 말하면 프롬프트죠. 프롬프트를 저희가 얼마나 잘 다루냐에 따라서 모델에 대한 응답이 달라지고 어플리케이션을 잘 만들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챗은 특히 이제 어떻게 보면 아티팩트를 만드는데 가장 좋은 수단입니다. 복잡한 어플리케이션은 되게 간단한 말 몇 마디로 만들 수 있는 건 굉장히 큰 장점이죠. 하지만 대신에 좀 알아야 될 것들이 몇 개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챗 디자인을 좀 아까 제가 AI 엘러먼트를 썼다고 했는데, 거기에서 가장 제가 좋았던 부분이 뭐냐면, 제가 이걸 할 때 제일 고민됐던 부분이 챗과 컨버세이션의 차이가 뭐냐는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네이티브가 아닌데 좀 도대체 그러니까 차이가 어느 게 더 상위 개념이고 어느 게 더 포함하고 너무 힘들었는데, AI 엘러먼트가 사실 좀 해결을 해줬어요. 그러니까 챗이 먼저고 그다음에 컨버세이션 들어가고, 그래서 저는 그게 너무 기뻤고, 그다음에 그냥 저는 그걸 그냥 그대로 따르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 AI 엘러먼트 쓰시면 이제 챗의 레이아웃을 어느 정도 정형화돼서 잡으실 수 있거든요. 예, 왼쪽은 이제 보통 챗 패널이 갖는 구조입니다. 챗 패널이 상위에 있고, 그 안에 하나의 대화 컨버세이션이 있고, 그 다음에 그 안에 메시지가 있고, 메시지는 되게 크게 세 종류로 보통 나뉩니다. 리스폰스, 그 다음에 보통 저희 띵크 모델 들어가면 리즈닝 하는 파트, 그 다음에 소스라든지 크리션이라든지, 그 다음에 메시지 같은 게 들어가고, 그 다음에 프롬프트라고 입력창이 들어갑니다. 프롬프트는 대부분 텍스트 에어리어랑 툴 파트, 그다음에 서브 파트, 보통 이런 식으로 모델 셀렉트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저 AI 돌의 모습인데요. 이거 데모는 저쪽 가시면 제슨 나노랑 붙여 돌아가는 모델과 그다음에 컨티뉴움, 그다음에 AI 돌 동작하는 거 써보실 수 있고요. 저 가이드라인, 일종의 가이드라인을 따르게 되면 저런 형태의 챗 화면이 나오게 됩니다. 그럼 이제 챗을 만들 때 좀 고려해야 될 게 뭐냐면, 그 네이티브 언어로 전달을 하고 응답을 받는 동안 되게 텀이 좀 길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처리를 해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그래서 그런 것들을 어떻게 처리하냐 보면 죄송합니다. 로딩 인디케이터나 그 다음에 그 각각의 그 메시지 같은 파트, 아까 보시면 기억나시는 분들 리즈닝이나 이런
메시지 이런 것들 파츠로 나뉘거든요. 그 파츠에 대해서 그 개별적으로 로딩하고 있는지 상태를 보여줘야 되고, 그다음에 저는 이번에 쓰진 않았지만 이제 체인 오브 토트라고 해서 에이전트 모드를 만약에 개발하시게 되면 그 에이전트들이 어떤 생각을 하는지 스텝 바이 스텝으로 보여주는 그런 것들을 고려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영상을 보시면 저런 왼쪽 상단에 저렇게 스트리밍 하고 있다, 생각하고 있다 이런 것들을 보여줘야 되고요. 그다음에 요새 기본적으로 제일 많이 보이는 게 이제 펄스 애니메이션, 텍스트 애니메이션 같은 경우 이런 것들 좀 고려를 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얘가 지금 뭔가 생각을 하고 있구나, 응답을 받고 있구나 이런 것들을 좀 알려주는 것들이 좀 필요합니다. 이게 이제 체인 오브 토트의 예지인데요. 에이전트 쓰시면 저렇게 단계별로 뭘 하고 있는지, 내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 이래서 뭘 하고 있다, 뭐를 갖고 있다 이런 것들을 보여주시는 것을 고려하셔야 됩니다. 이거는 이제 챗 화면이 이제 구성되면 통신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백엔드의 컨티뉴음으로 이제 어떻게 통신이 되는지를 시퀀스 다이어그램으로 잠깐 보여드린 거고요. 그래서 왼쪽에 사용자가 헬로우라고 하면 ASDK에서 샌드 메시지를 하게 되고, 당연히 이제 포스트로 이제 데이터를 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 ASDK에서는 저희가 오픈AI 컴패티블 모델을 생성을 해가지고 통신을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백엔드 AI 거치시면 오른쪽에 있는 백엔드 AI에서 서빙하는 그런 모델들, 그 다음에 컨티뉴움에서는 또 꼭 백엔드 AI뿐만 아니라 여러 소스 프로바이더를 또 선택할 수 있어요. 저쪽에 데모 가서 보시면은 LM 스튜디오, 로컬에서 돌리는 LM 스튜디오를 돌려서 서빙하고 있고, 제스나노에 있는 원비 모델을 또 서빙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또 클라우드 이미 저희가 많이 쓰는 커머셜 모델들도 붙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걸 모두 통해서 하나의 URL로 통신할 수 있다는 거고요. 이게 컨티뉴um 쪽에 오픈AI랑 비슷한 모델스를 요청하시면 이런 제이슨을 리턴하게 되는데요. ID 값이 있고요. 그다음 밑에 보시면 백엔드라는 게 보이실 겁니다. 백엔드가 아까 설명드린 소스 프로바이더입니다. 지금 같은 경우는 저희 회사에서는 이제 맥 스튜디오에 지금 돌리고 있거든요. 이 컨티뉴엄을. 그래서 맥 스튜디오 버전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아까 말했던 AI로 오픈 AI 컴패티블 모드로 생성을 하시게 되면 저렇게 URL 하나만으로 컨티뉴엄을 통해 가지고 여러 모델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유저가 그런 메시지를 보게 되면 어떤 것들을 렌더링 해야 되는지 이제 잠깐 얘기를 드리면, AI SDK를 쓰고 있기 때문에 유즈 챗이라는 훅이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메시지를 리턴하게 되고요. 거기에는 아까 말했던 파츠라는 부분을 통해 가지고 하나의 대화에 여러 메시지 파츠를 나누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에 물어보면 만약에 리즈닝이 나오면 리즈닝 파츠가 있고, 툴이 있으면 툴 파츠가 있고, 그다음에 웹서치 같으면 웹서치 툴 결과를 알려주는 파츠, 이런 것들이 나뉘어져 있고요. 요 밑에 하단에 보시면 그런 파츠들 종류를 제가 적어놨습니다. 저런 파츠들이 있고, 그래서 사용자들은 저런 파츠들에 대한 내용을 하나하나씩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간단히 코드로 도식화를 하면 이런 모양이 됩니다. 메시지가 있고 파츠가 있어서 이 파츠 타입에 따라서 메시지를 단계 보여줍니다. 이게 이제 이렇게 보여주게 되면 여러분들 챗GPT나 혹은 구글 AI 스튜디오에서 보시는 그런 화면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AI 돌에서 AI 돌에서 이제 구현된 모습을 보시면 하나의 대화를 통해서 이렇게 리즈닝을 하고, 그다음에 웹서치에 대한 결과를 보여주고, 메시지 파트 툴 파츠를 보여주고, 그다음 리즈닝 파츠를 보여주고, 그다음에 메시지 파츠를 보여주고, 이런 식으로 메시지 보여주는 부분을 구현하시면 됩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또 하나 아셔야 될 게 이제 결과가 대부분 전체 데이터가 한 번에 오는 건 사실상 그 LLM and AI 네이티브 어플리케이션 거의 없는 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대화들이 자연스럽게 흘러나와야 되는 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그래서 당연히 이제 프론트엔드 쪽에서는 스트리밍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30초 기다렸다가 루팅 기다렸다가 한 페이지 한번 딱 모든 결과 딱 보여주는 방식이 아니라 데이터가 올 때마다 쭉 보여줘야 되고요. 그래서 당연히 저희는 스트림 기반의 데이터를 보여주는 방식을 써야 되고요. AI SDK 쓰시면 스트림 텍스트 트랜스폼, 그다음에 트로틀 이런 것들을 조정해서 좀 더 부드럽게 하거나 잘 보여줄 수 있고요. 그다음에 AI 엘러먼트 체인은 이제 인베딩 되어 있는데 버스레 쪽에서 만든 스트림다운이라는 마크다운 렌더러가 있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대부분의 LLM들은 이제 마크다운 형태로 뭔가 문서를 리스폰스를 굉장히 많이 주기 때문에, 근데 리액트에서 리스폰스나 그다음에 해보시면 알겠지만, 예를 들어서 코드도 중간에 스트림으로 많이 오는 경우에 하이라이팅 한번 한다고 생각해 보시면 데이터가 올 때마다 그걸 계속 하이라이팅 해야 돼요.
메모라이제이션도 해줘야 되고 그런 여러 가지 테크닉들을 써야 되는데 그런 테크닉들을 좀 손쉽게 쓸 수 있습니다. 스트림 다운 쓰시면 그냥 그런 것들은 생각 안 하시고 바로 퍼포먼스 적절하게 쓰실 수 있고요. 그래서 지금 예제는 라인 형태로 나오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응답이 라인 줄로 뚝뚝뚝뚝 뚝뚝 뭐 이렇게도 하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예제는 이제 워드입니다. 단어별로 좀 나오는 거죠. 저희가 가장 많이 알고 있는 형태죠. 이렇게 스트림이 되는 데이터를 약간 단어별로 보여주는 형태입니다. 이런 것들을 고려하셔가지고 챗 메시지 화면을 구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챗이 메시지가 되면 물론 아까 메시지 응답도 오지만 그 다음에 아까 말했듯이 AI 네이티브 어플리케이션은 아티팩트를 받아야 되는 거죠. 근데 아티팩트를 받았는데 그걸 전부 다 파일 다운로드 시켜버리면 너무 사실 재미가 없잖아요. GPT 같은 경우는 코드를 뭔가 만들어 달라고 하면 프로젝트 파일을 현재는 다운로드 받게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거 말고 뭐 구글 AI 스튜디오 같은 경우에는 어떤 샌드박스 형태로 웹에서 동작을 하게 만들어주고 그런 것들이 있고 그다음에 문서 같은 경우는 이제 편집을 바로 할 수 있다든지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는데 이제 이 아티팩트를 생성하는 게 좀 시퀀스가 복잡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 제가 설명을 잘 할 수 있을지는 좀 자신이 조금 없긴 한데 좀 모르시면 저 뒤에 있으니까 저한테 와서 질문하시면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일단 간단하게 좀 얘기를 드리면 기본적으로 저 AI 돌 같은 경우는 LLM을 로지컬적으로 두 개를 분리해서 씁니다. 메인 LLM이 있고 그다음에 툴 LLM, 그러니까 아티팩트 제너레이션 LLM 사실은 더 있어요. 그러니까 임베딩도 있고 이미지 용 LLM도 다 있고 그러니까 어떻게 간단하게 말로 동작하냐면 이 도식을 제가 말로 내추럴 랭귀지로 설명을 드리면 메인 랭귀지한테 물어봅니다. 그래서 사진을 만들어줘. 그러면 메인 LLM이 직접 사진을 만들지 않고 어떤 사진을 만들까 고민한 다음에 이런 사진을 만들까 하는 프롬프트를 만듭니다. 그러면 이 프롬프트를 툴링 쪽에 넘깁니다. 그럼 툴링 쪽에서는 그 상황에 맞게 도구에 맞게 그 아티팩트에 맞게 적절한 LLM한테 다시 요청을 합니다. 그러면 그 요청된 응답이 아까 저희가 스트림을 쓴다고 했잖아요. 이 스트림이 머지를 시킵니다. 그러니까 메인 스트림의 응답과 툴 응답, 메인 스트림 응답이 올 수도 있지만 메인 스트림 응답에 툴 스트리밍 응답이 합쳐져서 사용자한테 전달이 됩니다. 그걸 저희는 나중에 그걸 분리해서 UI 쪽에서 보여주시면 됩니다. 제가 이게 말을 한 거를 도식화한 게 이런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 파란색 부분이 이제 메인 LLM 부분 파트고요. 그래서 맨 처음에 쿼리가 요청이 되고 그다음에 뭐 에세이를 써줘 이렇게 얘기를 했으면 메인 LLM에서 어떤 에세이를 써야 되지 제목을 만들어냅니다. 그다음에 이거는 툴을 써야 되는 거라고 저희가 알려주면 툴 리스트를 먼저 당연히 보내주죠. 그럼 이제 LLM에서 이런 툴을 써야 되는구나 하고 그 툴을 호출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툴 내부에서는 그 문서 작성을 잘하는 LLM을 선택을 해서 다시 그 제목을 건네줍니다. 이 제목으로 글을 써줘. 그러면 툴 LLM 빨간테서 계속 텍스트가 문서가 응답하게 됩니다. 여기 밑에 쓴 글들이 몇 개 있는데 제가 이거를 어떻게 한 화면에 좀 설명을 할까 너무 고민하다가 쓰긴 했는데 첫 번째 1번 같은 경우는 맨 처음 저희 컬입니다. 그래서 저런 제목을 넘겨줘야 된다라고 얘기가 되는 거고요. 두 번째 2번이라고 되어 있는 게 실제 메인 LLM에서 만든 그러니까 첫 번째는 이제 툴에서는 나한테 일을 시키려면 저렇게 폼에서 줘야 돼라고 얘기하는 거고 두 번째 같은 경우는 LLM에서 실제 툴에게 전달하는 겁니다. 이런 제목으로 문서를 만들어줘. 그 다음에 세 번째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문서에 응답이 됩니다. 네 번째 같은 경우는 마지막으로 세 번째 같은 경우는 뭐냐면 세 번째가 지금 잘 안 보이시는 것 같은데 이 세 번째가 메인 LLM한테 전달 툴이 리턴하는 값입니다. 이게 좀 중요한데 왜냐면 만약에 메인 LLM한테 세 번째가 무슨 뜻이냐면 툴 LLM이 사용자한테 문서를 보여주고 있으니까 너는 문서를 별도로 생성하지 마라는 리턴을 전달합니다. 실제로 사람한테 시키는 거 되게 비슷해요. 너한테 야 너 문서 누구 시켜가지고 작성을 해 그러면 해서 그런데 너는 또 다른 문서를 만들지 마 약간 이런 느낌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이런 부분들이 챗을 프롬프트를 되게 잘 다뤄야 된다는 그런 부분을 강조하고 싶은 부분이고요. 만약 이걸 안 하면 어떻게 되면 메인 LLM도 막 작성을 합니다. 자기 버전을. 그래서 보면 문서가 두 개가 되기도 하고요. 그래서 뭐 그런 식으로 씁니다. 요약만 해라. 아니면 이 문서에 대해서 요약만 해라. 그래서 프롬프트를 리턴하고 전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할 수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툴을 만들 때 보면
저런 식의 리턴 값을 아까 씁니다. 이게 제가 아까 설명한 건데 이제 자세히 보시면 이 문서는 이미 툴이 생성한 문서는 이미 유저한테 보여줬으니까 너는 딴짓 하지 마라고 리턴을 해줍니다. 그러면 LLM이 알았어. 나는 이제 더 이상 뭐 관여하지 않을게. 약간 그런 느낌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저 AI 돌 같은 경우는 메인스트림은 주로 유저랑 대화하고 그 다음에 그 문맥을 지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그 문서가 만약에 메시지 포함된다면 제가 또 사용자가 쿼리를 했을 때 그 문서도 또 다시 메인 LLM에 다 전달되는 거 아시죠? 그래서 굉장히 컨텍스트 기여주고 토큰도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그런 맥락이라는 것들은 따로 관리를 하시고 툴은 또 별도로 관리를 하시는, 그래서 스트림으로 응답을 받는 그런 구조로 아티팩트를 리턴하는 것을 저는 추천을 드리고요. 그래서 그런 거를 할 때 이제 여기 세 번째 툴 스트림 리스폰시빌리티 두 번째 보시면 이제 온 데이터라는 콜백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잘 다루셔가지고 데이터를 보여주면 되고요. 요거는 이제 그 온 데이터에 그 아까 클라이언트에서 유즈 챗이라는 훅을 쓰면은 거기 온 데이터라는 이벤트 핸들러가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그 AI SDK에서 툴 쪽에서 오는 데이터 파트를 분리해가지고 별도로 이벤트를 쓸 수 있습니다. 저희가 커스텀 이벤트를 만들 수 있거든요. 여기서 보시면 예를 들어서 문서의 지금 예인데 제가 여기 보시면 데이터 메타데이터, 데이터 텍스트 델타, 데이터 피니시, 이건 제가 커스텀하게 다 만든 이벤트입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 툴 LLM에서 문서를 딱 받으면 그 문서 메타데이터를 먼저 작성하면 메타데이터를 먼저 보냅니다. 그러면 클라이언트에서는 데이터 메타데이터 이벤트가 오면 문서 창을 하나 만들어야지, 이런 식으로 동작을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텍스트 델타가 오면 그 델타만큼 보여주고 피니시를 하게 됩니다. 그 예제가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메인 LLM 쪽이고 리즈닝이 되고 그 다음에 오른쪽에 나오는 게 이제 툴 스트림에서 오는 데이터들입니다. 쭉 데이터가 들어오고 그 다음에 이거 전에 이미 메인 LLM 쪽에서 너는 문서를 만들지 마라고 이미 리턴한 상태고요. 그래서 이렇게 문서가 쭉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피니시가 들어오면 이 문서는 이쪽 아티팩트 창은 이제 할 일을 다 하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메인 메시지 쪽에서 이제 엔드가 들어오면 이제 요약을 아까 그 리턴한 프롬프트에서 요약만 해라라고 했으니까 이제 요약을 하게 됩니다. 이게 기본적으로 이제 가장 간단한 문서 아티팩트를 만드는 방법을 설명을 드렸고요. 근데 이제 아티팩트가 저희가 아티팩트가 그 문서 말고도 가장 챗 문서 그다음 가장 많이 하는 게 이제 코드죠. 코드 같은 경우에는 저희 AI 돌 같은 경우에는 두 가지 방식을 썼는데, 하나는 이제 빌드라는 페이지에 들어가시면 쓰는 방식인데 이제 모나코 에디터랑 그 MDL의 임포트 맵이라는 거 썼습니다. 그래서 웹 브라우저에서 외부 패키지 다 써가지고 코드를 실행할 수 있게 타입스크립트도 지원하게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코드 컨테이너라는 오픈 소스를 만들었는데 그 오픈 소스에는 이제 웹 컨테이너나 파이다이드라는 걸 써서 이제 웹 어셈블리나를 통해 가지고 웹 브라우저에서 코드 노드 코드라든지 그다음에 파이썬 코드를 실행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두 개를 사용해 가지고 이런 빌드 도구를 만들었고요. 이 오른쪽 같은 경우가 이제 LLM이 만든 아티팩트입니다. 프로젝트가 이제 아티팩트라고 보면 됩니다. 이제 멀티파일 아티팩트고 거기에 이제 업데이트를 해줘. 그러면 똑같이 툴 쪽을 호출해서 코드를 업데이트를 하고요. 기본적으로 저희가 알고 있는 뭐 코드 에이전트의 동작과 비슷하지만 에이전트는 모드는 없는 약간 그런 형태입니다. 그래서 오른쪽에서도 실제 코드가 돌아가게 되어 있고요. 이런 코드는 지금 요 빌드 같은 경우는 아까 말했던 모나코랑 임포트 맵 기술을 써가지고 썼고요. 그다음에 이미지를 또 한번 가장 중요하죠. 생성할 수 있고요. 이미지도 역시 똑같습니다. 메인 LLM 있고 툴 쪽 LLM 통해서 지금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달리만 테스트를 했거든요. 이제 바나나도 하고 싶은데 아직 시간이 없어가지고 아직 테스트를 못했고요. 달리 같은 거 쓰시면 툴 파트 똑같습니다. 툴 파트 메인 LLM 쪽에서 어떤 이미지를 만들어줘 그러면 메인 LLM은 프롬프트를 만듭니다. 예를 들어서 웃긴 사진을 만들어줘 그러면 예를 들어서 메인 LLM이 소넷이다. 그럼 소넷이 내가 생각하는 재미있는 이미지를 만들 프롬프트를 만들고 그 프롬프트를 툴 LLM 쪽에 전달합니다. 그럼 툴 LLM은 달리 쪽에다 문의를 해서 이미지를 그리는 방식을 사용하고 있고요. 그 이미지 같은 경우는 만약에 블록 데이터 내려주면 맥스 토큰 그냥 넘어버리니까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또 다른 후처리가 좀 필요하겠죠.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 이제 글로벌 데이터베이스 저장한 다음에 그 URL 아이디만 넘겨주는 방식으로 처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이디가 넘겨주는 아이디를 이제 받으면 클라이언트에서 그걸 다시 재요청해서 드로잉하는 방식으로 처리를 했고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 좀 생각해 볼게. 이제 텍스트는 스트리밍이 되는데 이미지는 아직 인트리밍이나 어떤 스트리밍 방식은 없고 저기 오픈 AI API 보시면 이제 그 파셜 이미지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챗GPT 보시면 처음에 뭐 만들어주면 뿌옇게 하나 만들어놓고 그 다음에 점차 분명해지는 그런 방식을 채택할 수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네, 이제 이미지 빌드를 하시면 이미지 빌드 쪽에 가서 이런 문구를 만들면 똑같이 이런 여기 보시면 프롬프트가 있는데 이 프롬프트가 이제 메인 LLM에서 만든 프롬프트고 저 이미지는 툴 LLM에서 만든 이미지입니다. 아까 예. 보시면 이렇게 아까 문서 아티팩트 만들 때 설명했던 그 플로우를 그대로 따른다고 보시면 됩니다. 또 저희가 이제 나중에 이제 정리가 되면 오픈 소스를 할 거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서 실제 어떻게 코드했는지 이런 걸 보실 수 있고 저희가 이제 뭐 이런 것들을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실제 당연히 이제 멀티모달 좀 준비를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뭐 다른 아티팩트들 비디오 오디오가 있고 그 다음에 뭐 휴먼 인더 루프 같은 그런 처리들도 예제가 많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MCP 같은 경우 했을 때 어설라이제이션이나 혹은 사용자 입력을 기대하는 경우 그런 것들. 그 다음에 MCP 같은 경우에는 이제 물론 HTTP나 SSD도 있지만 그 다음에 뭐 STDIO도 지원해야 되기 때문에 서버 사이드 샌드박스 익스큐션 같은 것들 고민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또 준비하고 있는 건 이제 코드 샌드박스라고 해서 지금 이제 서버 사이드에서만 하는데 클라이언트 사이드에서만 하고 있는데 이제 서버 사이드에서 할 수 있는 그런 방식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빌드 같은 경우에 지금 사실 에이전트 모드라고 보긴 힘들거든요. 단순히 이제 전체 파일에서 교쳐서 디플을 해서 업데이트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을 위해서 컨텍스트 컴팩팅 이런 것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예, 저희 발표는 여기까지고요. 예, 궁금한 거 있으면 질문 주시면